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 생존기입니다. 또 가장 빠르게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미국 올해 2022년 마지막 있었던 FOMC 금리 인상 관련해서 내용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이번에 진행한 금리 인상은 0.5bp였고 0.5%를 이제 올리는 쪽으로 방안을 냈습니다. 자, 그동안 0.75%를 지속적으로 올렸었죠. 7월달 6월달부터 보면 1.75, 5월부터 가야겠죠. 5월에 1%에서 1.75, 그다음에 2.5로 올렸고, 그다음 3.25, 4%, 그다음 4.5. 일단 좋게 보자면 0.7로 올리던 게 0.5로 줄어들었으니까 금리 인상이 많이 남지 않았다, 막바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안 좋게 보자면 결과적으로 인상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현재만 보고 있으면 되게 암울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게 미국에서 CPI 얘기를 하고 물가지수랑 PCE 그런 물가지수 등등 여러 가지를 따져서 물가 때문에 사실 금리를 결국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생각을 해보면 물가라는 게 YOY 이제 1년 대비로 같이 봐볼게요. 되게 재밌습니다. 금리 인상이 끝에 다가왔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전에 일단 이거부터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2000년 이제 2020년 코로나 이후로 엄청난 통화 팽창 정책을 통해서 물가가 천천히 올랐어요. 근데 21년도에 들어서 전년 대비 물가가 21년 4월 달에 2.6%, 그다음에 5월 달에 4.2% 해서 보시면 21년 12월에 6.8%, 그리고 22년 올해 1월 달에 7%였습니다. 작년 대비로, 그러니까 전해 대비로 해서요. 근데 지금이 사실 7.1%거든요. 11월 달 7.7%였고, 그러니까 물가 자체는 작년 대비로 또 떨어졌다. 21년도에 12월 대비 이제 22년도 12월, 그러니까 이 물가는 지난달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1년 11월 대비로 물가가 지금 봤을 때 이번 달에 발표한 게 1년 전 대비로 떨어졌다라는 건데, 이게 7%고 이대로 7%예요. 웃긴 게 뭐였냐? 시장 고점이 코인이 21년 11월 19일 날이 고점이었거든요. 69K가. 그리고 이제 22년은 계속 떨어졌죠. 근데 보면 이때 물가 7% 때는 아무 말도 안 했고 올해 초에는, 지금 7.1%일 때는 왜 좋아하냐는 거죠. 작년보다 0.1%가 올라 있는 상황인데 YOY로 봤을 때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21년도에만 해도 파월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 21년도 10월 11월 달쯤에 물가 얘기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잠깐 오른 거다 물가가,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은 23년도에 절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22년도에 절대 없을 것이다. 23년도까지 금리 인상은 절대 없을 것이다 했는데, 아이러니하게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을 우린 22년도에 봤죠. 이렇게 역사적으로 빠른 적이 없었어요. 지금 매파적인 발언을 지난 거의 여름부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매파적이다 비둘기파적이다 이 얘기는, 매파적이라는 거는 스탠스를 바꾸지 않는다, 비둘기파적이라는 거는 계속 스탠스를 바꾼다라는 걸로 해석하시면 좋겠는데, 결국 이제 한 방향, 계속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연준 의장인 파월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금리 인상, 금리가 0%대에서 지금 계속 올라 4.5%인데, 그래서 100%, 200%, 45% 오를 것 같습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금리라는 건 지속적으로 우하향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도 사실 우하향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금리 인상의 끝을 가리키는 굉장히 좋은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자, 같이 사진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띄워드릴게요. 자, 보시면 금리 인상의 끝이 다가왔던 지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의 역사가 존재하는데, 모두 하나같이 보시면 이게 이제 미국의 2개월 3년의 장단기, 그러니까 단장기의 국채 금리표인데요. 이게 역전되는 현상이 나왔을 때 페드,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금리를 인상하던 걸 동결하거나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95년 6월에 있고 98년 8월, 00년 8월, 07년 7월, 그리고 19년 1월 이렇게가 있었는데요. 보시면 자, 이제 2000년 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정권 잘려서 안 나오는데, 이게 2000년에 아까 봤던 언제였냐면 자, 이렇게 볼게요. 이거는 왼쪽에 띄워놓을게요. 제가 저만 볼게요. 이게 2000년 8월 역전 이후에, 여기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 이게 금리 인하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건 금리 인하하는 거고 올라가는 건 금리를 인상한 거예요. 그리고 2007년 7월 역전 이후에 금리 인하가 이제 진행이 됐다는 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끝은 아니겠지만 끝에 다가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현재만 보고 금리가 또 오를 거고, 그리고 또 오를 거고, 그리고 또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더 긴 미래를 보기에는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끝이 있고 끝을 나타내는 지표가 너무 명확하게 현재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보시면 아까 보여드린 이 사진에서 우리는 과거만 봤었는데 현재도 역전에 다 왔기 때문에, 실제로 역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끝이 다가왔다, 혹은 뭐 동결이나 인하가 적어도 다음 2월에 마지막 금리 인상이 있거나, 내년 2월이죠. 내년 2월에 FOMC가 있으니까 그때가 마지막이거나 혹은 동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CPI도 결국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CPI가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시장에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금리가 인하를 한다든가 금리 인상이 끝난다든가 동결된다든가 라는 그런 시그널이 명확하게 FOMC에서 나오면 좋겠지만, 그때는 저점은 아닐 겁니다. 저점은 항상 그 전에 찍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보시면은 미국 FOMC에서 옛날에 2018년도 마지막 보시면 18년 12월 20일 날 마지막 금리 인상이 있었고요. 이거를 보시면 18년 12월 20일 전에가 사실 저점이었어요. 그죠? 저점이 그 전에 찍혔고 20일 날 심지어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동결된 상태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19년도에 들어서는 계속 금리가 이제 2.5%에서 유지가 됐었죠. 뭐 그때랑 지금은 분명히 다르긴 합니다. 근데 18년 12월 20일 날 금리 2.5를 올리고 19년 1월 달부터 이제 6월 달까지 금리가 동결된 상태고 8월 달에 내려요. 그래 차트를 보실게요. 19년도 1월 달부터 횡보를 엄청나게 하다가 4월부터 여기 4월 1일부터 올라서 이제 6월 24일 주봉까지 고점을 찍었는데, 자 6월 이때까지만 해도 금리가 2.5%였죠. 우리가 아는 상식대로라면 2019년 8월 달에 금리를 인하했으니까 비트가 0.25% 인하했잖아요. 9월에도 인하를 했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10월에도 인하를 했어요, 금리를. 근데 아이러니하게 9월에 떨어졌고 10월에도 비트는 다시 올랐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금리와 연관은 분명하게 지금 있지만 언젠가는 금리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날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아까 보여드린 미국의 장단기 국채의 금리 역전과 그리고 그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본 거고요. 지금의 이슈들은 사실 지금보다 더 미래를 보는 그런 준비를 한 단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나스닥의 경우는 15분봉으로 보면은 이때 금리 인상 발표가 뜨고 바로 떨어졌어요. 4시에 아까 떴으니까 새벽 4시에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어느 정도 했다가 현재 뭐 조정이 또 오고 있는 건지 이러한 미국 나스닥의 선물 거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음봉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웃긴 게 뭐냐면 이 추세를 이렇게 보면은 저항에 맞았다고 볼 수도 있고 아직 지지선까지는 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 4시간 봉을 다시 보면 RSI를 봤을 때 보통 뭐 상대 강도 지수니까 이게 80이 넘으면 고점인데 80이 살짝 넘었다가 마침 여기서 80이 넘은 시점에서 아까 이 캔들이 진행이 되면서 80이 넘었었는데 조정을 주면서 80 이하로 과매수 구간이 해소가 좀 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과매수였는데 조정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딱 80 과매수 구간에서 조정이 나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찢고 올라가는 경우도 꽤 많은데 어쨌든 현재는 조정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일봉상에서도 사실 저항에 거의 다가왔었어요. 지난 어젠가 그저께 CPI 영상에서, 그저께네요. CPI 영상을 이제 올렸는데 그저께에서 어제 넘어가는 새벽이었기 때문에 아마 날짜는 어제 영상으로 올라갔을 텐데, CPI 때 이제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 그 영상에서 보시면 이제 카드 띄워드릴 텐데 18,500 정도의 저항이 있으니 여기를 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넘지 못하고 저항을 막고 조정을 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라서. 자, 그래서 금리 인상 이후로 무슨 얘기가 있었냐 같이 보시면 인플레이션 고통을 받고 있다. 이거는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50bp를 인상을 했고 추가 금리 인상도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파월의 말을 모두 믿을 수는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만 하더라도 2023년도까지 금리 인상은 절대 없을 거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22년도인 올해부터 금리 인상을 했다는 걸 감안을 하자면 이 말이 또 언제 바뀔지는 모른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주택시장이 높은 모기지로 하락을 했고 GDP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으니 아직까지는 뭐 경기 침체는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데이터가 좋긴 한데 안심하긴 좀 이르고 앞으로 미팅이 있을 때마다 이제 FOMC 미팅을 말하는 거겠죠. 데이터를 분석할 거고
피크 금리는 5%를 넘었다. 금리의 끝은 어딘지 알 수 없다. 이제 오늘 보시면 점도표라는 게 있어요. 앞으로 금리가 어디까지 오를 것 같은지에 대한 연방준비위원회 사람들끼리 금리를 앞으로 어디까지 올리자 이제 이렇게 점도를 찍는 게 있는데, 사실 오늘 시장에서 0.5%의 금리를 올린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약간 컨센서스였기 때문에 악재로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그 점도표가 살짝 문제였거든요. 점도표를 보면 내년에 금리를 5.5%에서 이제 5.5 그리고 많게는 5.75%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점도표가 있어서 이제 약간 시장이 안 좋게 받아들인 것 같은데, 사실 점도표는 지속적으로 수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완벽히 항상 맞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점도표에 의하면 지금이 금리를 올려서 0.5로 올려서 4.5%인데 여기서 0.5에서 최대 뭐 1.25%까지는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사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금리에 관해서는 지속적인 물가에 따라서 연준이 유동적으로 인상을 하고 할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예측을 앞서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미국의 장단기 국채 금리 차에서 역전 현상도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또 김비트 팀적으로는 금리 인상이 끝이거나 마지막 한 번 남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좋은 얘기도 하나 있었는데, 공급망, 이제 러우 전쟁 때문에 공급망이 안 좋아서 물가가 올랐다라고 계속 미국에서는 주장하고 있으나 공급망이 해결이 돼서 순차적으로 좀 물가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아직까지 경기 침체는 아닌데 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되게 웃긴 게 작년만 해도, 작년과 올해 초에 금리를 올릴 때만 해도 파월도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경기 침체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나 지난달 금리 FOMC였나? 지지난달 FOMC에서는 경기 침체는 불가피할 것 같다. 근데 소프트한 경기 침체를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두 달 전에 소프트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고 했으나 지난달에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고 소프트할지도 강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연준 자체에서도 발언이 바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빨리 정리를 했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